편하게 계좌 개설로 내 계좌 10배, 100배 불어넣으라고. 배도 함께 콕 주문. 축의금 보낼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잘 살라고. 파 한 단도 콕 배송. 꼭 필요한 정보까지 플러스 되니까 2플러스 한우도 콕. 금융, 정보, 쇼핑까지 한 번에 콕. NH 콕백.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자연과 당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일.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일에도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 당신이 만날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 건강하게 지키는 일. 우리에게 미래란 오로지 지금의 당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 시세 정보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생방송 가락동 365 아나운서 나경철, 박혜연입니다. 네, 이제 추석 성수기가 다가오는 만큼 저희가 계속해서 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추석 상차림하면 산에서 나는 임산물을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산림청이요, 한가위를 맞아서 내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임산물 유통 안정을 위한 원산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단속에서는요,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업체와 대형마트 그리고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임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미표시하는 등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특히 추석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이 버섯 중에 중국산 표고버섯이 국산으로 박스가리를 하거나 혼합 판매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서요. 산림청이 농산물 품질관리원과 지자체 합동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이번 단속으로 정성껏 키운 우리 임산물의 유통 질서를 좀 확립하고요. 불법 수입산으로부터 국내 임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당근과 복숭아 그리고 배입니다. 8월 28일 수요일 방송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과일 1,556톤, 과일과채 1,149톤, 일반 채소 4,655톤 들어왔습니다. 총 7,361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보다는 668톤 정도 더 적게 반입이 됐습니다. 고구마는 158톤 정도 들어왔네요. 어제는 179톤 정도 반입이 됐었는데 어제보다는 한 21.23톤 더 감소했습니다. 고구마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1,297원입니다. 최고가 26,500원, 최저가 17,500원에 낙찰됐고요. 네, 어제 29,980원, 오늘은 21,297원입니다. 어제보다 317원 더 오른 가격이 되겠네요.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보면 거의 비슷한 시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8월 23일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이었는데요. 22,121원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 비슷한 시세 유지가 되다가 8월 27일 어제 소폭 하락세를 나타내긴 했습니다. 29,880원, 하지만 오늘 다시 조금 더 올랐죠. 21,297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은 상추입니다. 84톤 정도 반입됐습니다. 어제는 81.21톤 반입됐고요. 어제보다 2.8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 상추 포기찹 4kg 상품 기준 평균가 17,582원, 최고가 22,700원, 최저가는 15,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7,582원입니다. 어제도 17,000원대긴 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328원 정도 더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 보도록 하죠. 8월 24일이 가장 높은 가격이었네요. 28,116원으로 이 기간 중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다가 25일 기점부터 계속해서 좀 하락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비슷한 시세, 오늘 17,582원입니다.
네, 계속해서 호박도 보시죠. 306.5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317.4톤 반입됐었고요. 어제보다 한 11톤 정도 줄었습니다. 늙은 호박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735원, 최고가 5,800원, 최저가는 3,700원입니다. 네, 어제 4,735원, 오늘도 역시 4,735원으로 같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계속해서 보죠. 약간의 등하락이 있었네요. 8월 22일 11,029원으로 만원대 시세가 나왔었는데 그 이후에 하락 흐름을 나타냈다가 26일 때 반짝 다시 오르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다시 한번 떨어지면서 4,735원, 4,000원대 시세를 형성을 했고요. 이 가격 그대로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다음은 샐러리입니다. 13.33톤 반입됐는데요. 어제 11.77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1.5톤 정도 더 늘었습니다. 네, 샐러리 10kg 상품 기준으로 보시죠. 평균가 33,559원입니다. 최고가 35,000원, 최저가는 32,500원을 기록했고요. 네, 오늘 33,000원대인데 어제만 해도 43,000원대였습니다. 어제보다 만원 정도 더 떨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상황입니다. 8월 20일 15,000원이었고요. 이 시세 비슷하다가 25일부터 급격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제 가격 45,000원까지 시세 최고가가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만원 정도 하락했네요. 35,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가 더 낮은 상황이고요. 또 올해 이 기간 같은 경우는 약간의 등하락이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30일 같은 경우 지난해 43,000원까지도 시세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올해 굉장히 낮게 형성된 걸 보실 수 있고요. 8월 9일 때는 올해 7,300원대까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8월 13일 때 반짝 올해 시세가 높게 형성되게 됐지만 다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이후부터 지난해 시세가 또 다시 높게 형성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올해 시세 높게 상승하는 모습 보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이긴 하지만 그래도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네, 산지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36,500원에 낙찰됐고요. 평균가는 삼척시가 가장 높네요. 29,48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의 채소 당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근 반입 물량입니다. 224.5톤 반입됐네요. 어제는 246톤 반입이 됐었고요. 어제보다 물량은 21.5톤 정도 줄었습니다. 당근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22,022원, 최고가 26,000원, 최저가는 1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어제 24,000원대였죠. 어제보다는 2,661원 하락하면서 22,022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을 보면 8월 22일 43,000원을 기록했는데 이 이후에 계속해서 좀 비슷한 시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26일부터 지금 계속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가격 26,000원의 최고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죠.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당근 상황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해보다 올해 시세 계속해서 밑에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간격 오늘 같은 경우 조금 더 많이 벌어진 상황입니다. 산지별로 보시죠. 당근 경남 밀양시 16,100원에 거래됐습니다. 부산 기장군은 22,458원에 낙찰됐고요. 강원 평창군은 15,333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지별로 봤을 때 기장군이 최고가 평균가 모두 가장 높았습니다. 최고가 31,000원, 평균가는 22,458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당근 도매가도 궁금한데요.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국 평균 오늘 가격 38,000원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 31,800원을 기록했는데요. 어제보다 오늘이 1,000원 정도 더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이 32,000원, 부산과 대전이 30,000원, 대구와 광주가 31,000원을 기록했는데요. 부산과 대구 같은 경우는 어제와 오늘이 같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서울, 광주, 대전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지금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나 서울과 대전이 2,000원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평년과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44,213원입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13,413원이나 떨어진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4,000원, 13,000원 계속해서 10,000원 이상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서울 지역이 가장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14,267원 떨어지면서 평년보다 더 많이 하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까지 확인해 봤는데요. 이어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 연결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저는요, 지금 엽채류부터 우리 채소 경매가 펼쳐지는 경매장에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자, 본격적인 경매 상황을 좀 전해드리기 전에 오늘 좀 눈에 띄게 늘어나는 품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반입량을 좀 꼼꼼히 늘 체크해 주시는 우리 기록사님 모시고서 좀 더 반입량을 먼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입 물량들을 좀 체크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난주에 비해서 좀 이번 주 눈에 띄게 늘어나는 품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품목들이요? 이번 주에 늘어나는 품목은 이제 양송이, 느타리, 표고버섯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당근이 엄청 대폭 늘어났습니다. 아, 그럼 지난주에 비해서 좀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 중에 하나 그럼 당근인 거예요? 네네. 네, 그럼 당근에 대한 소식은요, 우리 경매사님께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경매사님 좀 불러주시겠어요? 아빠! 네, 안녕하세요. 경매사님, 예. 잠깐만 들어가. 예. 진짜 아드님이세요? 네, 제 아들입니다. 예. 야, 아니 진짜 아들 잘 뒀어. 예. 너무 잘생겨가지고 제가 우리 기루사님 좀 품목 좀 제가 체크를 하려고 모셨는데 예. 정말 진짜 아빠요? 네, 맞습니다. 아빠 닮았다는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아, 나쁘죠? 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경매사님 바로 모실게요. 네. 아빠 닮았다니까 기분이 나쁘다고 하잖아요. 아, 예. 엄마 닮아 딸이죠. 네. 예. 젊었을 때는 잘생겼을 것 같아요, 경매사님. 아니에요. 똑같아요. 아, 똑같아요? 예. 예, 그러시군요. 예. 아니, 그나저나 지금 먼저 좀 짚어본 결과 예. 지난주에 비해서 우리 당근이 이번 주에 예. 대폭 늘어났다 이런 예, 이야기를 예. 지금 먼저 전해주셨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경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지난주까지 굉장히 경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금주 들어서 물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지방 시장으로 출하할 게 서울로 오면서 좀 시세가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예. 양이 꽤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에요.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예. 사실 지난주에 제가 살짝 여쭤봤을 때 경매 분위기는 좀 많이 예. 좋아졌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예. 네. 네. 금주는 근데 1월 날 빼고 월화 계속 물량이 증가하면서 시세가 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당근이 좀 부패된 당근도 많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세가 네, 크게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네. 예. 자, 이제 추석이 좀 빠른 추석입니다. 올해 같은 네, 경우에는요. 그렇죠. 그래서 당근 역시도 어떻게 좀 추석에 영향을 받는 그런 품목인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갈비찜이라든지 기타 등등 들어가는 게 좀 있으니까 색대 품목이니까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소비가 다른 때보다 명절이 좀 좋습니다. 구정, 네. 추석 때 좋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명절에 또 우리 부모님이 절대 빼놓지 않는 게 갈비찜하고 또 잡채인데 그렇죠. 거기에 또 절대 빠질 수 없는 또 고운 빛깔을 내주는 게 바로 당근이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추석 좀 대목을 톡톡히 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 어쨌든 이번 주는 좀 상황이 썩 좋지만은 않습니다. 네. 금주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소비가 덜 되는 것 같고 아무래도 물량이 좀 증가하면서 좀 소비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원인 같습니다. 양이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예. 오늘 반입량부터 좀 짚어주세요. 오늘 만입량은 한 125톤으로서 지난주 대비 한 35톤 가량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 반입량이 좀 증가해가지고 그랬습니다. 네. 예. 양이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예. 증가를 했는데 예. 우리가 작년에 좀 반입량을 비교를 해봐도 예. 요 시기에 이제 양이 꽤 많이 차이를 보이고 그렇죠. 있거든요. 예. 네, 많이 늘어났죠. 예, 그렇죠. 전년에는 한 80톤 가량 반입이 돼가지고 아무래도 전년에는 생육 시기에 좀 가뭄과 폭염으로 인해 아무래도 좀 물량이 많이 적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마 최저 단가 55,000원에서 최고 단가 72,000원. 예, 그 정도의 단가가 생겨서 무조건 시세가 좋았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좀 약간 좀 그거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시세가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작년하고 그럼 비교하면 지금 양이 한 절반 가까이 늘어난 건가요? 약 한 40% 정도 물량이 증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40% 예, 정도 예, 증가했기 예. 때문에 지금 앞서 살짝 먼저 짚어주셨지만은 그에 따른 좀 시세가 좀 많이 안 좋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예. 지난주하고 비교해도 꽤 많이 좀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네, 자 그렇다면은 이 시기 또 가장 또 중요한 게 산재순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가락동 365를 통해서 예. 당근 경매가 얼마 예. 형성했는지 이 부분이에요. 예, 그렇죠. 네. 예. 당근 경매가는 굉장히 그러니까 좀 큰데요. 특품 20kg 특품 기준에서 14,000원부터 좋은 거 32,000원까지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최고 가격 나온 게 오늘 경매가가 얼마예요? 32,000원? 32,000원. 예. 최저가가 14,000원. 예.
지난주하고도 좀 차이를 보이는 차이 많이 가격이죠? 나죠. 예, 지난주 28,000원, 3만 한 2, 3천 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노지 당근 뷔페에도 나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근이 좀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네. 예. 지난주와 비교를 해도 차이를 보이고요. 또 지난해와 비교를 하면은 더 많은 그렇죠. 차이를 보이는 예. 상황인데 예. 어느 정도 시세 차이가 날까요? 지난해와? 지난해하고는 크게 차이가 많이 나죠. 한 절반 가격, 그 정도 가격 차이 나고 있습니다. 네.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지난해 최고 가격이 우리 20kg 이제 투품 기준 했을 때 7만 원 훌쩍 넘지 않았나요? 7만이 넘었었습니다. 7만이 넘었는데 금년에는 뭐 3만 2, 3천 원, 그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7만 원 가까이 넘었던 정말 그때는요. 우리 당근 빛깔처럼 요즘 이게 금덩어리였어요. 네, 맞습니다. 예. 계속 그게 제주도까지 이어져 가지고 11월 초까지 제주도 나올 초물량까지 시세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말 그대로 빛깔처럼 이제 금덩어리다 할 정도로 좋은 시세를 받았는데 7만 원 가까이 넘었던 특품 기준의 당근이 지금 3만 원 초반대 지금 경매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산지에서 좀 많은 실망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추석 앞두고 이번 주는요. 우리 경매사님과 또 산지와 가장 많은 소통을 하는 기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좀 말씀들 많이 좀 하실까요, 지금? 네. 아무래도 지금 뭐 저장 들어간 지가 2달이 넘었기 때문에 좀 뷔페 당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잘 좀 선별 좀 해달라고 특별히 좀 부탁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겨울 하면은요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 이제 우리 제주 당근이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이제 한 두 지역들이 이제 주로 그렇죠. 나오고 예, 있는데 예, 어느 예. 지역들이죠? 지금은 이제 하우스 저장 당근 부산 경남 위주로 나오고요. 지금 다음 달 9월 1일부터는 강원도, 평창, 진부, 홍천, 내면 그쪽 위주로 해서 아마 고랭지 당근이 출하 예정입니다. 네, 예. 9월부터 정말 맛있는 이제 햇당근, 이제 노지 당근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전반적으로 이제 지금 들어온 당근들 좀 네. 보면서요, 그럴까요? 품질을 좀 점검을 해주세요. 예. 네, 예. 요거는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하우스 저장 당근입니다. 네. 깔이 좋죠? 깔이 지금 이상성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품질은 좀 양호하네요. 좋은 편입니다. 뭐 뷔페도 없고. 지금 어제 이거 들어온 거 구미선산 노지 저장 당근이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가격 차이는 거의 많이 납니다. 이거 한 14,000원, 이거는 한 27,000원. 만 원 이상 차이가 나죠. 한눈에 봐 차이인데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아무래도 뭐 색대 고르지가 않고 아무래도 좀 이게 좀 보시다시피 이게 좀 쭉쭉 뻗은 당근이 없지 않고 이렇게 좀 불룩불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약간 선별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근 자체가 이쁘지가 않죠. 네. 그래서 한눈에 봐도요, 경매사님, 이 하우스 당근과 노지 당근의 품질 차이가 지금 확연히 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하우스 당근이 뭐 훨씬 더 좋은 시세를 받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죠. 예. 노지 당근하고는 어느 정도 시세 차이 보이나요? 대략 뭐 한 14,000-15,000원 가고요. 노지 당근이 하우스 당근은 뭐 27,000-8,000원, 3만 원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하우스 당근이요. 제가 사실 방송 전에 먼저 하나 좀 맛을 봤잖아요. 와,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어요? 예, 과일만큼이나 그래요? 달달하면서요. 하우스다 보니까 맛이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추석이 좀 다가오면서 또 우리 당근 역시도 추석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산지에서는 지금 이 시세에 좀 많은 걱정들 하고 계실 텐데, 그리고 추석 때 맞춰서 좀 좋은 시세 좀 상승 여지는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아무래도 뭐 좀 소비가 되다 보니까 뭐 크게 뭐 시장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좀 하락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더 좀 좋은 시세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추석을 좀 대비해서 산지에서 좀 어떤 전략들을 세우면 좀 제 시세를 받을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될 수 있을까요? 글쎄 뭐 아무래도 뭐 선별이 좋아야 되고요. 뷔페 나오지 않는 거 그거 좀만 신경 써주시면 제 가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는요. 네. 그러면은 선배를 좀 더 유념을 해달라. 그리고 이제 9월에 이제 나오는 당근들이 우리가 이제 명절에 쓰이는 당근들이잖아요. 그렇죠. 9월 1일 날 이제 햇당근이 나오는데 9월 1일 당근 나오는 그 당근들은 각별히 또 좀 주의를 해야 된다면서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좀 연하다 보니까 좀 깨지는 것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선별하실 때 깨진 거 좀 각별히 좀 빼주시고 선별 좀 잘 좀 부탁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 경도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좀 우리가 수확해서 출하할 때 좀 더 꼼꼼하게 잘 관리를 하셔야지 우리가 또 추석 때 제값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근 좀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경매사님 제가 맛있는 당근 좀 준비했으니까요. 지금 시세가 약한 건 어느 정도 소비가 받쳐준 문제가 없잖아요. 멋있게 당근 한번 딱 먹으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죠. 네. 자, 경매사님 짚어주신 대로요. 자, 지난주와 한번 비교를 했을 때 시세는 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반영이 늘어나면서 이제 시세가 하락한 부분인데요. 아무쪼록 좀 꼼꼼히 선별 잘 하셔서 추석 준비 좀 만반의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잠시 후에 또 다른 경매 상황 준비해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최초로 부자 출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그러니까요. 됩니다. 참. 이덕봉 경매사님 참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나중 모습이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요.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해서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 농협원예사업부 최현승 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벌써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네. 일단 이번 달 당근 반입량과 시세 어땠는지부터 확인해 볼까요? 예, 8월 3주간 당근 반입량은 1,086톤으로 지난해 501톤보다는 117%, 평년 1,065톤보다는 2% 증가했습니다. 8월 3주간 가락시장 평균 경락 가격은 상품 기준으로 20kg 박스당 25,415원 정도인데요. 이는 작년 동기 평균 가격인 44,417원보다는 42.8%, 평년 가격 35,680원보다는 28.8% 낮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낮은 시세이다 보니까 봄 당근을 이제 저장하려는 농가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요. 봄 당근 저장량 어떻게 지금 전망되고 있나요? 예, 올 봄 당근 저장량은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지난해보다 14%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달 예상치보다는 4% 증가한 수치인데요. 네. 7월 기상이 양호하여 노지 봄 당근 생산량이 예상보다 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노지 봄 당근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봄 당근 생산량도 지금 증가할 걸로 보이는데 앞으로 나올 고랭지 당근 상황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고랭지 당근 생산량은 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고랭지 당근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0%, 평년보다는 13% 증가한 네. 4,965톤이 전망됩니다. 올해 고랭지 당근 재배 면적은 218헥타르, 단수는 10알에다 2,279kg 예상됩니다. 네, 고랭지 당근도 생산량이 증가할 전망이라 시세가 좀 걱정이 되는데요. 현재 고랭지 당근 작황은 어떤 상황인가요? 예, 고랭지 당근은 5월 고온 가뭄과 큰 일교차로 생육 초기에 일부 발화가 오라나지 못했지만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편입니다. 네. 작황도 양호하다고 하니까 당근 출하량은 좀 계속해서 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음 달 당근 출하량은 좀 얼마나 될 걸로 보세요? 예, 9월 봄당근 저장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14% 많겠으며 고랭지 당근 출하량도 기상 악화로 출하량이 크게 감소했던 지난해보다 33%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전체 출하량은 지난해보다는 28%, 평년보다는 11% 정도 많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당근 시세도 좀 예상을 해주시죠. 예, 9월 당근 시세는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크게 높았던 지난해 66,400원보다는 낮고 평년 44,550원보다 하락한 약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좀 낮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다음 작형의 재배 면적도 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가을 겨울 당근 재배 의향 면적 어떻게 되는지 또 알려주시죠. 예, 가을 당근 재배 의향 면적은 네. 한 250헥타르, 겨울 당근은 1,443헥타르가 전망됩니다. 당분간 가격이 낮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네. 차기 작형 재배 면적도 증가할 것으로 경우 가격 약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습니다. 재배 농가에서는 적정 면적 재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감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 저희가 이제 가격 약세를 얘기하니까요. 이 시점에 좀 소비자들이 많이 좀 소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으로 당근 소비 어떨까요? 예, 7월에서 8월 여름철 당근 소비는 학교 방학과 필수치로 인해서 소비가 크게 둔화됐는데요. 8월 말 학교 개학과 더불어서 소비가 증가세로 예상됩니다. 네. 네. 뭐 이 당근 같은 경우는 그냥 생으로 먹어도 좋고요. 네. 또 저희 볶음 요리에도 좋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좀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좀 소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채소 당근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과일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매 시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포도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63.2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329.6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66톤 정도 감소했습니다. 샤인머스켓 보겠습니다. 2kg 상품 기준 평균가 28,586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 25,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많이 떨어졌습니다. 28,000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어제보다 5,842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2일이 가장 높았습니다. 4만 원으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과 상승을 좀 반복하다가 26일부터 좀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보시면 32,000원의 최고가 기록했습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7월 말이 가장 높았네요. 37,000원대 기록했었고요. 이후에 역시 좀 등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자, 8월 21일까지 소폭 상승 흐름 이어가다가 지난주부터 다시 하락세를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가격 28,586원입니다. 자, 이어서 감귤 보겠습니다. 오늘 27.95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22.56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5.4톤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48,549원에 낙찰됐습니다. 최고가는 52,000원, 최저가 42,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57,000원대, 감귤도 평균가 많이 하락했습니다. 48,000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어제보다 9,140원 평균가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8월 26일까지는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26일 가격 보시면 74,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후에 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어제보다 또 오늘 많이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보시면 52,000원의 최고가입니다. 자, 30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도 함께 보시죠. 자, 초반에는 좀 등하락이 있었는데요. 8월 9일 이후에는 계속해서 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지난주 가격 76,000원대까지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 가격 48,0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과일은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시세도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98.1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608.6톤입니다. 물량 차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210.6톤 물량 감소했습니다. 복숭아 황도 보겠습니다. 4.5kg 상품 기준 평균가 15,815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18,000원, 최저가 15,000원이었습니다. 자, 어제는 14,000원대였는데요. 오늘 좀 상승했습니다. 15,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보다 891원 상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자, 8월 22일 보시면 14,868원이었고요. 이후에 좀 하루 만에 16,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이 좀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자, 어제부터 다시 좀 상승하는 흐름 보이면서 오늘 가격 15,000원대 평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황도 올해가 더 가격이 좀 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지금 8월 9일 때에 31,000원대 가격까지 지금 올랐었는데요. 올해 가격 같은 경우는 보시면 8월 17일 23,000원의 가격대가 지금 가장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15,815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군이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28,000원 기록했고요. 이어서 상주시가 22,000원, 충주시 2만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균가 중에서는 충청북도가 가장 높았네요. 15,396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어서 복숭아 유명 백도 품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4.5kg 상품 기준 평균가 2239원에 거래됐고요. 최고가는 22,000원, 최저가 19,000원에 거래됐습니다. 자, 어제는 19,000원대, 오늘은 2만 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어제보다 415원 가격 상승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흐름 함께 보시죠. 8월 22일이 가장 낮았습니다. 19,000원대 기록했고요. 또 23일 가격 보시면 21,000원대로 일주일 중에서 가장 높은 평균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소폭 좀 하락하는 흐름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239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역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유명백도 품종도 지난해보다는 지금 낮은 시세 계속해서 좀 유지가 되고 있고요. 간격이 좀 많이 벌어졌다가 지금 8월 17일 가격 보시면 올해에는 24,000원대, 지난해 같은 경우는 26,000원대 가격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간격은 많이 좁아들었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2239원으로 지난해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천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36,0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충주시가 22,000원, 음성군도 22,000원 기록했네요. 자, 평균가는 역시 영천시가 가장 높았습니다. 24,281원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국 주요 시장 복숭아 도매가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국 평균가 오늘 23,600원 기록했는데요. 어제는 22,4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1,200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늘 가격 25,000원, 어제는 22,000원으로 어제보다 3,000원 상승했습니다. 광주와 대전도 1,000원에서 2,000원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부산과 대구는 22,000원, 26,000원으로 어제와 같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평년과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 역시 빨간 화살표입니다. 모두 상승했다는 뜻인데요. 전국 평균가 평년 23,000원보다 600원 상승한 23,600원이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가 평년보다 많이 상승한 쪽에 속합니다. 평년 16,883원이었고요. 8,117원 상승한 25,0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대구도 많이 상승했습니다. 평년 가격은 19,000원이었는데요. 7,000원 상승하면서 26,0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부산과 광주, 대전도 모두 4,000원에서 5,000원대 정도 더 상승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국 주요 시장의 복숭아 도매가까지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지금 현재 복숭아 반입량과 시세는 좀 어떻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8월 일평균 반량은 평년 대비 3.4% 감소했고 지난해 대비 10.6% 증가했습니다. 8월 시세는 황도 4.5 상자 기준 지난해 대비 28.8% 하락했고 평년 대비 3.5% 하락했습니다. 백도는 4.5kg 상자 기준 지난해 대비 40% 하락했고 평년 대비 24.6% 하락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달 9월 복숭아 출하량도 좀 예상을 해주시죠. 예, 점차 감소가 예상되고 추석을 기점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럼 지금 주 출하 지역은 어디로 볼 수 있나요? 예, 충북의 충주, 음성, 영동 그리고 경기 이천 지역 등입니다. 네, 자 2019년산 복숭아 생산량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올해 복숭아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12% 많은 23만 1,000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2% 감소했지만 작년보다 착가량이 많고 작황이 양호하여 단수가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품종별로는 천도계 유목의 생산량이 지난해 대비 각각 12%, 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복숭아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소비도 원활해야 할 텐데요. 올해는 신비 복숭아를 시작으로 이 식품종에 대한 호응이 참 높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에 전화 연결해서 알아볼 이 신품종이 어떤 신품종이냐면요. 이 빛깔과 모양, 맛, 식감까지 어느 것 하나 좀 나무랄 게 없다고 합니다. 정말 종합적으로 지금 나무랄 게 없네요. 네. 궁금하죠. 저도 어떤 신품종인지 너무 궁금해서 전화 연결해 봤는데요. 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촌지도사 이재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빛깔과 모양, 맛, 그리고 식감까지 모두 인정을 받은 신품종 복숭아라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복숭아인지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희 홍천에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 대홍이라는 품종입니다. 네. 대홍은 딱딱이 복숭아 종류인데요. 평균 과중이 400g 정도로 과가 크고 당이 높은 우수한 품종입니다. 또 저장성이 좋아 실온에 2주가량 두어도 망가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 속이 한우 마블링처럼 예쁜 붉은 빛을 띈다는 점입니다. 아니 저장성이 좋아서 실온에 2주가량 둬도 망가지지 않는다는 게 네. 되게 와닿는데요. 저도 대단합니다. 딱딱이 복숭아 정말 좋아하거든요. 속이 정말 예쁘네요. 정말 마블링 같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 복숭아 참 좋아하잖아요. 화면 보면서 지금 계속 네. 침이 고여서요. 얼른 먹고 싶네요. 근데 아쉬운 게 신품종이다 보니까 직접 지금 맛볼 수 없다는 건데 좀 어떤 식감과 맛을 가졌을지 궁금합니다. 드셔보셨던 분들은 보통 새콤달콤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또 천도복숭아의 아삭함과 황도복숭아의 달콤한 맛을 더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삭하고 달콤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과일에 있어서는 약간 좀 악의 입맛이라서 단 거를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달다고 하시니까 벌써부터 좀 맛이 기대가 되고요. 자, 이 대홍 복숭아를 개발하게 되신 계기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좀 탄생하게 됐을까요? 대홍 복숭아는 95년 홍천군 남면 농가 밭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홍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 관리 후 2006년 대용으로 정식 품종 등록하였으며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수 품종상을 받았을 정도면요, 그 우수성만큼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에게 좀 판매가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반응은 어떤지 이런 부분도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성에 대한 반응은 좀 어땠나요? 이게 신품종이다 보니 저희도 처음에는 시장 반응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8월 초 가락동 시장 테스트에서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좋네요. 비슷한 품종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하였는데 대용이 모양이나 당도, 육질, 과즙 등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그 시장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직접 재배한 농가의 반응은 어땠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딱딱이 복숭아라 관리도 편하고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더욱더 대용이라는 품종에 자부심을 갖고 재배하고 계십니다. 지역 특화 작목 육성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지역 특화 작목이 어떤 건가요? 좀 농가에게는 어떤 도움이 될지도 궁금합니다. 지역 특화 작목이란 경쟁력 있는 작목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지정하는 것으로 과원 조성부터 유통 판매까지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여 농가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좀 맛도 좋다고 하니까 이 대형 복숭아를 좀 많은 곳에서 저희가 좀 찾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먼저 면적 확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2025년까지 100헥타르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동 선별을 통해 대형 마트나 구매 시장에 대량으로 출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대형 복숭아를 맛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형 복숭아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아마 이제 많이 좀 퍼지게 되면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지 않을까. 특히 우리 박혜연 아나운서가 많은 사랑을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실천하겠습니다. 됩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전 너무 기대가 되네요.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해서 저희는 전문가와 함께 복숭아 소비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른 추석이 다가오는데요. 복숭아 소비가 좀 어떨까요? 예, 이른 추석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소비 감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수용품은 쓰이지 않지만 가족들과 함께 먹는 과일로서 어느 정도 소비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추후에 복숭아 시세 좀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요? 예, 9월 추석을 기점으로 하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복숭아가 제철에 맛볼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네. 복숭아 계절이 지나가기 전에요. 좀 많이 사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복숭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게 박스채로 좀 구입을 하시잖아요. 이렇게 구입을 하시고 나면 이걸 좀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복숭아의 이 단맛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는 0도에서 1도 사이의 온도의 냉장실에 좀 보관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 너무 낮은 온도에서 보관하면 단맛이 달아날 수 있다니까요. 이 점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복숭아 먹다가 잘라놓고 냉장고에 좀 보관을 하고 왔거든요.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이 잘라놓은 복숭아 변색을 좀 막고 싶으시잖아요. 레몬즙 혹은 비타민C가 들어있는 물에 담가 두시면 조금 더 좀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꿀팁이네요. 네. 자, 참고하셔서 맛있는 복숭아 오래 드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지는 순서 집중 분석 나옵니다. 네, 오늘의 집중 작물은 배입니다. 배 경매 시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반입 물량부터 보시죠. 오늘 141.8톤 들어왔고요. 어제는 103.5톤 반입됐습니다. 어제보다 물량 38.26톤 증가했습니다. 배 원황 품종 보겠습니다. 15kg 상품 기준 평균가 29,884원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는 35,000원, 최저가 26,000원이었고요. 자, 어제는 32,000원대, 오늘은 3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습니다. 29,000원대인데요. 어제보다 2,330원 가격 하락했습니다. 자,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흐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월 26일까지는 소폭이지만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26일 가격 보시면 42,900원의 최고가였고요. 하지만 26일 기점으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오늘 가격 보시면 35,000원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해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입니다.
자, 7월 31일 같은 경우는 지금 92,000원, 올해 가격이 92,000원으로 지난해보다 현저히 좀 높은 모습을 보였었죠. 하지만 계속해서 올해 가격은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8월 21일 기점으로는 지난해 가격이 더 높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가격 29,884원으로 지난해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자,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경기 여주시 23,318원에 거래됐고요. 경북 상주시는 25,687원이었습니다. 자, 경기 안성시 24,871원에 거래됐네요. 자, 산지별 가격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주시와 상주시 그리고 안성시가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38,000원에 거래됐고요. 상주시가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네요. 25,687원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국 주요 시장의 도매가는 어떻게 형성됐는지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전국 주요 시장 배 도매가 현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와 좀 비교를 해보면요. 모두 파란색 화살표입니다. 모두 가격이 좀 하락했는데 오늘 전국 평균가 보시면 39,800원이었고요. 어제 가격 42,200원이었습니다. 어제보다 2,400원 좀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서울을 보시면 어제 가격 45,000원이었는데 5,000원 오늘 하락하면서 4만 원의 가격 보이고 있고요. 자,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은 모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평년과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은 전국 평균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년가 보시면 34,790원이고 오늘 가격 39,800원으로 평년가보다 5,010원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배 전국 주요 시장 도매가도 살펴봤고요. 이어서 가락동 농산물 시장 연결해서 배 경매 상황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합 팜캐스터. 네, 계속해서 가락동에서 펼쳐지는 과일 경매 상황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대표 과일 하면은요, 이 사과와 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 중에서도 노란 황금 덩어리, 이 배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승원 경매사님과 명절을 앞둔 배에 대한 분위기 어땠을까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매사님. 네. 네. 와, 아니 근데 정말요 하루하루 다르게 네. 해가 이렇게 짧아졌어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빛깔은 아니었잖아요. 네, 추석이 다가온다는 증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잠자리 누울 때요. 이렇게 네. 좀 귀뚜라미 소리도 막 들려요. 네. 예, 가을 소리가 들리면서 네. 저는 좀 추석이 성큼 너무도 빨리 다가와서 좀 걱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네. 자, 전반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들어오는 우리 배 품종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배사님. 네. 네, 이제 8월 말인데 이제 원안과 화산이 거의 이제 막바지 출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제 신고가 이제 이번 주에 첫 출하가 시작되면서 이제 뭐 추석을 알리는 신호가 이제 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합니다. 네. 네. 2019년 네. 8월 말일 진짜 말 그대로 지금부터 이제 신고배가 본격 출하가 되고요. 이 신고배가 바로 우리 명절에 제수용품으로 쓰이는 이제 배입니다. 그래서 네, 좀 더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품종인데 교매사님, 우리 배 같은 경우에는요. 이 추석 성수기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예년과 달리 뭐 기간 자체가 좀 짧다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9월 2일부터 아마 주 성수기가 시작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과일, 그중에 또 이제 배 성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매 분위기를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과와 배, 이 배와 사과 명절에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과일이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주 경매 분위기도 꽤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앙 화산이 이제 좀 막바지 출하가 되면서 뭐 가격은 좀 소폭 하락됐지만 그 신고 같은 경우에는 첫 출하가 시작되면서 초반에 이게 물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신고 가격 같은 경우에는 뭐 괜찮게 좀 가격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좀 신고는 좀 좋은 상황이다. 근데 이제 시작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반입 양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어느 정도 배가 좀 들어왔을까요? 뭐 저번 주 일당 평균 뭐 가락동에 일당 한 60톤 내외 정도로 출하가 됐는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140톤 이상 출하가 돼가지고 뭐 전주 대비해서 2배 이상 지금 출하량은 증가되었습니다.
60톤에서 네. 오늘 이제 140톤 가까이 지금 반입이 됐습니다. 지난주하고 비교해도 지금 뭐 배 이상 지금 급증을 했고요. 네. 작년 좀 비교를 해볼까요? 이 시기 좀 배는 어느 정도였을까요? 작년 이 시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신고가 나오지가 않고 원앙 화산 쪽이었는데 아무래도 작년에는 100톤 미만으로 출하되었습니다. 100톤 미만으로 좀 출하가 되면서 작년하고 사실 이제 비교를 해도 뭐 올해는 뭐 양은 좀 그래도 넉넉히 좀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맞아요. 예, 네. 아무래도 그 배가 조금 더 클 수 있는 기간이 평년에 비해서 좀 짧다 보니까 전체적인 물량은 아마 평년에 비해서보다는 조금 줄어들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는 거지 평년 기준으로 그럼 좀 부족한 양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겸해사님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실 때 이제 이른 추석이잖아요. 네, 이러면서 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아무래도 추석이 좀 빠르다 보니까 뭐 산지에서 조금 그 급하게 하시는 분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은 그 초반에 수확을 할 때 약간 뭐 미숫가라든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직 배가 다 이렇게 성숙되지 않은 배를 뭐 조기에 조금 출하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시기상은 좀 이른 추석이기 때문에 일찍 좀 수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좀 펼쳐지면서 미수가 발생이 된 부분을 좀 염려를 해주셨는데 자 시세 부분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로 접어들면 시세는 상승의 여지를 보일 텐데 이번 주 특히 오늘 경매가는 얼마 형성한 상황인가요? 신고 같은 경우에는 7.5kg 기준에서 뭐 그 가장 위에 가장 그 좋은 특품 같은 경우에는 가락동 평균적으로 35,000원대 이상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35,000원. 네. 자, 요 시세가요, 변매사님. 일단 지난주하고도 차이가 좀 나죠? 아무래도 이 신고는 첫 출하라 이번 주에 첫 출하가 시작돼서 뭐 전주에 비교하기는 뭐하고 평년에 비해서는 약간 높지만은 뭐 전년 추석 때나 올해 구정에 비해서는 가격이 소폭 하락된 시세입니다. 네. 한 어느 정도 좀 떨어졌어요? 전년 추석에 비해서는 약 한 10% 정도, 올 구정에 비해서는 약 한 5% 정도 가격은 하락돼 있는 겁니다. 네, 한 5% 정도 좀 하락한 모습이고요. 변매사님, 유식에 사실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제 제수용품은 나가니까 네. 정말 품질을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 요 시기에 들어오는 특히 올해 들어오는 배를 좀 보면서 품질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를 좀 준비하셨는데 직접 들고 좀 해주세요. 이게 와, 정말 좋아요. 네. 예. 그 나주 지역에서 출하되는 배인데요. 그 농가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그 수확기를 대비해가지고 젓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해서 색깔도 전체적으로 좀 고르게 나 있는 편이고요. 그 올해 이제 그 기형가들이 좀 많이 있지만은 그 와중에서도 이 나주라든지 영암 이런 전라권 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고품질 배들이 출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야, 진짜 큰이다. 예.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세상에. 저 좀 마이크 좀 해주세요. 야, 정말 잘 키웠어요. 예, 경매사님 배와 견줘봐도 뭐 별 차이가 안 나죠. 정말 큽니다. 이렇게 좀 잘 키웠는데 이런 상태의 배들을 좀 이런 대과 위주로 배를 좀 만날 수는 좀 없는 상황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요. 그렇게 양이 많지 않죠. 네. 아무래도 올해 이제 추석이 좀 빨라서 생육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뭐 평년이나 전년에 비해서는 대과 비율은 아마 좀 적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걱정이에요. 사실 명절에는 좀 대과 비중이 늘어나야지 좀 제 시세를 받는데 뺏어가시는 거예요? 네. 가져갈까 봐 바로 챙기시네요. 염매사님, 일단요 지금 이제 명절 앞두고 위식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예, 명절 앞두고 우리 산지에서 좀 제 시세 받을 수 있는 뭐 출하 전략도 좋고요. 좋은 정보 좀 함께 좀 전해주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뭐 추석 전부터 미리 이렇게 뭐 산지에다 계속해서 저희가 이렇게 출하 지도를 하고 있지만은 올해 아무래도 빠른 추석이다 보니까 농가들이 좀 마음이 좀 많이 급하신데 다음 주 후반 뭐 그 이후에까지도 판매는 지속되고 있으니까 하루라도 더 이 생육 기간을 좀 더 늘려서 충분하게 맛을 내고 색깔을 내야 소비자들이 배를 좀 더 좋아해가지고 소비량이 더 늘어나면서 좋은 가격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너무 좀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시세는요. 어느 정도 좀 당도도 올라와야 되고요. 이렇게 좀 충분히 좀 익어줘야만이 또 우리 배가 제 시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쪼록 좀 철저히 선별하시고 너무 급한 마음 갖지 않고 좀 출하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 배에 대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팜캐스터 이경화였고요. 제 옆에는 이승환 경매사였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저희는 최현승 팀장님과 배에 대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햇배 출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 배 출하량은 좀 어떻게 또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예, 8월 햇배 출하량은 생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5% 정도 증가하여 약 8,000톤 가량 출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올해는 이른 추석으로 신고 출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어 저성장 출하를 앞당기는 농가 의향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지난해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배 성육 상황 그리고 병해충 발생은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예, 올해 배 생육 상황은 생육기 기상 호조로 개하기 좋은 피해가 극심했던 지난해보다 양호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만 착가량이 많거나 간수 시설이 미비한 일부 농가에서는 과학 비대가 다소 부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병해충 발생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적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특히 봄철 적절한 강우로 병 발생률이 지난해 대비 감소했고 농가의 적기 방제 노력으로 해충 발생도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이 배 생산량은 좀 얼마나 또 될까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예, 올해 배 생산량은 23만 1,000톤 내외로 지난해보다 14% 많으나 평년보다는 9% 적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7% 감소했으나 생육기 기상 호조로 단수가 2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네, 앞서 좀 추석을 앞두고 신고배 출하도 좀 앞당겨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 얼마나 좀 될까요? 예, 올해 추석 성수기 배 출하량은 지난해보다 4% 많은 5만 3천 톤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추석이 작년보다 빠르지만 양호한 기상으로 과비대가 원활하고 조중성장 출하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른 추석에도 불구하고 추석 이후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로 출하를 확대하려는 농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뭐 앞으로의 배 시세 또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뭐 계속해서 강보합세를 이룰까요? 아니면 조금 떨어질까요? 어떨까요? 예. 현재 햇배 시세는 3만 8천원에서 4만 1,000원 사이인데요. 지난해에 비해서는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으나 네. 추석 성수기 신고 물량이 출하되면서 약보합세로 전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사실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지만 네. 명절이 되면 많이 찾는 그런 과일이 바로 배입니다. 추석 대비 이 배 소비 촉진을 위한 계획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걸 좀 준비하고 있을까요? 예, 추석 성수기 배 소비 확대를 위해서 농협에서는 내일부터죠. 8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농협 하나로 양지 하나마트를 비롯한 2,000개 매장에서 추석 명절 농축산물 대잔치를 개최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배 소비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뭐 추석을 앞두고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좋은 질의 배뿐만이 아니라 여러 농산물들을 네. 또 판촉 행사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알뜰하게 상차림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들 좀 잘 좀 보셔서 좀 알뜰하게 장 네. 보시고 또 풍성하게 또 차례상 차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가 이제 과일이 좀 큰데요.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 이번에 또 가족들이 좀 많이 네. 모이는 겸해서 배를 뭐 많이 소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뭐 배뿐만이 아닙니다. 네. 사실 지금 힘든 농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다 같이 모인 김에 요리도 좀 많이 해 드셨으면 좋겠고요. 소비 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계속해서 소백가 시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소매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당근 무세척입니다. 1kg 상품 기준 소매가 평균가는 3,093원에 판매됐고요. 최고가는 4,400원, 최저가는 2,00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42원 더 떨어진 평균가가 되겠고요.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균가도 보겠습니다. 2,891원입니다. 최고가는 3,710원, 최저가는 1,83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1원 더 오른 평균가가 되겠습니다. 네, 미나리입니다. 1kg 상품 기준 평균가 770원입니다. 최고가 1,490원, 최저가는 550원이고요. 어제보다 24원 떨어지면서 평균가는 770원에 판매됐습니다. 네, 청상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339원이네요. 최고가는 2,190원, 최저가는 700원에 판매됐고요. 어제보다 3원 더 올랐습니다. 배원황입니다. 10개 상품 기준 평균가 32,450원, 최고가는 46,630원, 최저가는 23,600원에 판매됐네요. 어제보다 39원 더 떨어지면서 오늘 평균가 32,450원이 되겠습니다. 네, 꽈리고추입니다.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295원, 최고가 1,990원, 최저가는 800원이고요. 어제보다 2원 더 올랐습니다. 느타리버섯 100g 상품 기준 평균가 1,009원이네요. 최고가 1,680원이고요. 최저가는 6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 평균가 1,009원, 어제와 같은 가격입니다.
수박도 보시죠. 한 개 상품 기준 평균가 18,512원입니다. 최고가 24,900원, 최저가는 15,800원에 판매됐고요. 평균가 18,512원입니다. 어제보다 29원 더 올랐습니다. 대파 1kg 상품 기준 평가는 2,891원, 최고가 3,710원, 최저가는 1,830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1원 더 상승한 평균가입니다. 네, 이어서 축산물 소매가 전해드립니다. 한우 등심 100g 기준으로 오늘 가격 8,185원, 어제보다 조금 상승했고요. 돼지 삼겹살 1,999원에 판매됐습니다. 어제보다 역시 상승한 가격입니다. 자, 이어서 돼지 목살은 1,889원으로 어제와 같은 가격에 판매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닭고기 5,300원으로 어제보다 소폭 좀 하락한 가격에 판매됐습니다. 지금까지 농축산물 소매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농촌진흥청이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7일까지 2019 농업인 복지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조사 대상은요. 농촌 지역 4천 가구고요. 현지 조사를 맡은 조사 요원이 직접 방문해서 면접 조사를 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고 합니다. 네, 이번 조사는 농촌의 여러 생활 영역에 대해서 5년을 주기로 좀 실시가 되는데요. 올해는 경제활동 또 문화 여가 부문이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들을 수집하고 또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조사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농협원예사업부 최현승 팀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내일 이 시간에는요. 피망과 멜론 그리고 팽이버섯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는 내일 7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